아파트 현관으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한 여성을 따라 들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20분쯤 뒤 아파트에 경찰이 출동하고 해당 여성은 내려와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9일 밤 여성 A씨가 O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O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O씨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백하겠다고 하자 O씨가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집까지 쫓아와 협박을 이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O씨를 돌려보냈다가 열흘 만인 그제 O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O씨의 지인이 살던 오피스텔 소화전에 숨겨졌던 필로폰과 주사기를 입수했는데 이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O씨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O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선수 칠 때도 하신 건가요? SBS 취재 결과 경찰은 O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여성 2명과도 마약을 투약해온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O씨는 지난 2022년에도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받았다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O씨는 지난해 11월 또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받았다가 배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선수 투약- 칠 때도 하신 건가요?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밤 여성 A씨로부터 O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O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O씨를 돌려보냈다가 열흘 만인 지난 19일 O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O씨의 지인이 살던 오피스텔 소화전에 숨겨졌던 필로폰과 주사기를 입수했는데 이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O씨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경찰은 O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여성 2명과도 마약을 투약해온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O씨는 지난 2022년에도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받았다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O씨는 지난해 11월 또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받았다가 배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재원 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재원 선수 체포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재원 씨, 야구 팬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인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는요,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두산 베어스의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로도 여러 차례 경기를 네. 뛰었었는데요. 특히 2015년도 WBSC 프리미어 12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면서요, 당시에 한일 대첩이라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한일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뭐 오열사라는 그런 칭호도 얻었고요. 많은 팬을 보유하고
하고 있기도 한 선수였습니다. 네, 오재원 씨 굉장히 훌륭한 야구 선수였는데 뭐 지난해엔 프로야구 해설자로도 활동을 했더군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일으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로 활동할 당시에도요. 이제 팀 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지만 네. 상대 팀을 자극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몇 차례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해설자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좀 구설이 좀 노른 바는 있습니다. 특히 박찬호 선수와의 어떤 설화가 있었었는데 네. 예전에 함께 경기를 뛸 당시에 이제 공이 뭐 발에 맞았느냐, 그래서 뭐 파울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를 놓고 오재원 선수가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너무 싫어한다. 뭐 국민이 응원했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요. 또 많은 국민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응원하고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박찬호 그리고 대선배기도 한데 네. 굳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 오재원 씨 해설위원 그만둔 뒤에는 뭐 대중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나 싶었는데 자,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군요.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달 10일에 어떤 함께 있었던 여성이 지금 이 선수가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1차적으로 일단 간이 시약 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간이 검사는요. 일단 마약 여부에 대해서 투약한 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만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자택으로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긴급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예.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밀 검사가 의뢰가 들어간 상태이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밀 검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 네. 예측해 보건대 어떤 구매에 관한 증거라던가 네. 추가적인 제보와 덧붙여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 마약과 관련된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마약이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이 더 드는데 자, 오재원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판매나 유통 혐의는 없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본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 투약 혐의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단순 투약 혐의, 단순 소지 혐의만으로도 마약은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아편 코카인인지, 뭐 필로폰 케타민 같은 향전신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초범이라던가 유통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에 비해 단순 투약, 단순 소지는 네. 훨씬 더 처벌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지만 요즘 특히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재원 씨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만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건지 혹은 마약을 구입한 건지 뭐 유통한 건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만 자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혐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체포 영장까지 나왔다는 부분은요. 이전에 여러 마약 사건에서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었지만 단순 내사 단계에서 이런 정보가 흘러나와서 또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체포 영장까지 나온 건 추가적으로 어떤 구입이라던가 아니면 투약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전히 일단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측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구속해서 수사를 체포 이후에 좀 더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구체적인 혐의는 일단 정밀 시약 검사 반응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함께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이
신고를 했다던데 자신이 같이 마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마약 사건이라는 것이요. 네. 최초에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 제보에서 시작이 네. 되게 됩니다. 제보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마약이 유통되면서 구입하는 그런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의 구매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한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사건도 역시 처음엔 어떤 제보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도부터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인 상황은 그래서 정말 만난 사정들이 있는지 함께 투약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라던가 구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금액이 오고 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오재원 씨에 대해서 국과수 정밀 검사를 의뢰했을 것 같은데, 자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는 대개 얼마나 있어야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주 내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이 시약 검사는 말 그대로 간이한 방법, 소변 검사 등을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마약을 한 경우에만 검출이 되는데 이 정밀 검사의 경우에는 보통 모발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남성 모발의 길이가 8cm에서 10cm 정도는 네. 돼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한다면은 최대로 본다면은 한 10달 정도의 투약 혐의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신종 마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출이 어렵다 내지는 뭐 탈색이나 염색을 반복하면 검출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밀 시약 검사 곧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라던가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균 씨 사건이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당시에 사실 내사 단계, 그러니까 아직 어떤 제보가 있고 내사가 진행된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추후에 많은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원래 수사 단계에서 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섣부른 보도나 예단은 또 금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일단 체포영장이 나왔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요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밀 반응 검사, 정밀 시약 검사가 곧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